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당신은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124쪽에 소개되어 있는 질문이었죠. 당신은 자기 자신이 잘 되길 바라나요? 정말로 자신이 잘 되길 바라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해요. 한번 자기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에피소드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챕터는요, 3장, 4장, 5장이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3장, 자기와 친구 되기.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에 소개된 문장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3장이 시작되는 바로 옆 페이지죠. 101쪽에 소개된 문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으로의 탐색은 두려운 일이다. 아이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조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바로 안정적 애착이 내면의 안정기지가 되어준다. 즉, 안정적 애착이 내면화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애착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다행히 성인 애착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보며 희망적이다. 인생 초기에 애착 손상과 낮은 회복 탄력성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안정 애착이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 애착 유형으로 바뀌어가고 트라우마가 세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끊어낼 수 있고 아동기는 불안정했지만 성인이 되어 가면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를 획득된 안정성이라고 한다. 네, 이 책의 1장, 2장에 거쳐서 왜 나는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죠.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수많은 과거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가까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원가족, 그 중에서도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아동기,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내가 나와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나인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 조금 답답해질 무렵 이번 3장은 그럼 우리에게 첫 번째 그 팁을 알려주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했던 그 경험들은 어떤 거였나요? 3장의 소제목 1번은 나의 부모는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아주 어린 시절 아이였던 우리는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처음 자리 잡게 되는데요.
즉, 부모의 태도가 우리 내면에 내면화되는 거죠. 한 예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들에 초점을 두면서 양육을 해요. 자녀인 우리를 야단치고 혼을 내는 것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며 혼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걸 혼을 내면서 받으면서 우리는 아유,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혼을 냈으니까 아유, 이 정도 사람이 됐지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면의 대화에는 나는 혼이 나야 돼. 부모님은 내가 잘 되라고 혼을 낸 거야. 혼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대화가 생긴대요.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아, 부모님이 나를 때리면서 가르쳐 주셨기에 삐뚤어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제는 어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혼내는 것을 멈출 수 없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새겨진 방식이 자기 자신을 혼낼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혼낼수록 자신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혼내는 것 말고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혼내야만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작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트라우마의 후유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논리를 그대로 내면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떠세요? 음, 너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배경하에 혼내야만 잘 돼라는 가해자의 논리가 우리의 어린 시절 내면화되었을 경우에는 즉, 부모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했는가가 결국은 아주 어린 시절 우리 안에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의 태도를 결정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실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착 이론이요. 애착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인간의 심리적 욕구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애착이고 하나는 탐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착 욕구는 누군가 곁에서 계속 머물면서 사랑을 충분히 충족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탐색은 그 애착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요. 어린아이들, 즉,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애착을 깊게 경험한 다음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내가 태어난 원가족 부모를 떠나 미지의 세상으로 탐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탐색을 하게 되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애착이라는 충분한 심리적 베이스 캠프, 안전 기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탐색을 하러 나가다 보면은 때때로 두려움에 막 처할 수 있잖아요. 이때 심리적 안전기지의 역할은 결국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안전지대와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탐색해 보고 싶다고 느끼는 저 위험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안전하다 느끼는 그 안전지대 자체가 점점점 확장시키는 데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안전기지, 이것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격려해 주었던 엄마처럼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주 어렸던 영유아 시절, 애착의 계절을 지나 청소년 시절 탐색의 계절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목소리들을 자주 들었나요?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에 충분히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전기지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환경 안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필요했던 사랑은 조금 덜 채워졌던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면 어른이 되어서 이 심리적 베이스 캠프 안전 기지가 얕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미 어린 시절은 지나버렸는데, 그 환경은 지나버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심리적 안전기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갈까에 대해서 작가는 소제목 4, 조건 없이 믿어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나눕니다. 애착 유형과 네트워크 작동 모델은 바뀔 수 있다. 당신이 배우자, 친구, 자녀, 스승, 상담가, 지지, 그룹, 초월적 존재 등 인생에서 의미 있는 누구를 만나 교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 친절의 훈련을 통해 내면의 벗, 그러니까 내면의 벗, 이너 프렌드인 거죠. 내면의 내 친구가 되어주는 그 느낌. 그 내면의 벗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자신의 애착 유형을 바꿔갈 수 있다.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내가 얻게 된 그 애착을 지금 좀 뒤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건강한 애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내면의 벗,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문희원 작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육아 특강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아자를 써서 육아,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 같지만, 어린아이를 키우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를 써서 나 자신을 길러내는 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부모들 특강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정말 멋진 어른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가 기다렸던 멋진 어른이 되어주는, 내가 기다렸던 나를 조건 없이 믿어줄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주는 삶. 내가 나의 심리적 베이스 캠프 안전 기지가 되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작가는 선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118쪽에서 119쪽 사이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친밀함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우울해지는 이들이 있다. 부모 복도 없는데 자라면서 인복도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 그냥 나만을 위해주고 나를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랬다. 그러나 없었다. 그래서 참 인복이 없다는 불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되어 나 자신이 정말 아이 같다고 느껴졌다. 나만을 위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것. 이 얼마나 아이 같은 마음인가. 돌아보면 인복이 없다는 원망만 하고 살았지. 내가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자각이 들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먼저 다가갔고, 만났다. 우리는 최초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게 될지 선택할 수 없다. 그냥 세상에 던져질 뿐이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 분노와 원망이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온다. 삶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최초의 관계는 선택할 수 없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종종 사이시옷 멤버분들에게 얘기해요. 셀프 북코칭 멤버 여러분들이든 코칭 스터디 멤버분들이든 감사하다고 저의 동료가 되어 주어서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녹음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항상 솔직하게 말하면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생각을 한 번쯤 나누는 행위를 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런 힘도 믿어요. 이렇게 녹음해 두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곳에 계신 누군가가 저의 이 생각에 공감해 줄 사람이 한 명은 있겠지. 두 명은 있겠지. 그럼 살아가는 게 조금 덜 외로울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결국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표현을 작가는 소개해요. 실학자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말똥구리는 자기의 말똥을 아낄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은 삶의 조건을 탓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 삶의 시작과 조건이 어떠한들 있는 힘껏 살아간다는 거죠. 바위 틈이든 절벽이든 강가든 어디에 씨앗이 뿌려지든 생명은 온 힘을 다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올리는데 그 안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린대요. 그러니까 자연처럼 그 탄생 자체는 수동적이지만 그 성장은 능동인 것.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문효한 작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에서 어떤 것을 고르고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하지만 의외로 자기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쉽게 긍정하지 못한다고 해요. 왠지 모르게 나를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쁜 의미 같은, 그래서 얕은 죄책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작가는 반대로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왜 자기 자신에게는 불친절한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 돌보지만 정작 자신은 왜 잘 돌보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나 욕구에도 소홀히 대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의 감정이나 욕구를 더 중요시하게 되어 희생적이고 일방적 관계로 흘러가기 쉽다. 자기 희생을 바탕에 둔 사랑은 오래 갈 수 없다.
자기도 모르게 피해의식과 보상 욕구가 커져갈 따름이다. 상대가 자기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커져간다. 어떠세요?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상대가 잘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상대가 내 뜻대로 되어주길 바란다면 그건 정말 상대를 위한 걸까요? 작가는 우리에게 그 상대로 향한 마음을 조금 떼어내어 나 자신에게 먼저 써보라고 해요.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조금 더 내 감정이나 욕구를 중요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나를 포함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커진다고요. 아까 문효한 작가가 이야기했던 나 스스로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겠어요? 만약 잘 보여야 한다라는 부담 없이 그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친구라면요. 스스로와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꿔야만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존중해 줄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깊은 절망 속에 계신가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계속 이쪽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나요? 창조적 무망감. 작가는 굉장히 힘든 그 순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그 순간. 아, 결국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아, 나는 그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구나. 저 바닥으로 떨어져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오히려 그 바닥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삶으로 떠오를 수 있는 힘. 절망을 통해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힘.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똑같대요. 자신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도 나를 좀 사랑해 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사실 그게 말이 노력이지 기나긴 자기 자신과의 투쟁, 끝이 없는 싸움의 연속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쟁과 싸움을 연속으로 하다 보면 지치게 되면서 결국 다 의미가 없지라고 느끼며 오히려 깊은 좌절에 빠지는데요. 놀랍게도 그러한 바닥 저 끝에서 반전이 일어난대요. 자기와의 싸움을 끝내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시작되는 거죠. 매번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지쳐 쓰러진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애썼던 마음을 자신을 돌보려는 방향으로 에너지 흐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했던 마음이 지금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려고 바뀝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친구가 되어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에게 문현 작가는 당부합니다. 조바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없다. 전진으로만 이어지는 변화 또한 없다. 시간이 걸리고 전쟁과 후퇴를 반복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농부의 마음이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바로 꽃을 피우거나 수확을 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자기와 친구 되는 일도 비슷하다. 우리는 자기 친절에 꽃씨를 뿌리지만 그 꽃씨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면 꾸준한 시간과 돌봄이 필요하다. 마치 그것은 아무리 큰 구멍이라도 돌멩이 하나하나 메워 넣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순간의 자기 돌봄이 하루를 바꾸고 그 순간이 모여 삶이 바뀐다. 내가 그랬고, 내가 아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바뀌었다.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무엇을 시도해보고 싶나요? 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세요? 아주 사소하더라도 떠오른 것이 있다면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나눈 문장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멈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이어갈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